인생은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죠. 그쵸? 근데 잘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되게 잘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돈 좀 많아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 좀 잘 살고 싶어. 이렇게 하는 뜻하고, 또 하나는 좀 좋게 잘 살고 싶은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을 텐데, 생각해보면은 이 잘 사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잘 산다는 게 어떤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잘 사는 세 가지의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파이어죠. 대파입니다. 빠마입니다. 알려주시죠. 생각을 해보니까 잘 산다는 개념은 먼저 여유로운 돈이 있으면 그게 첫 번째 조건일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맞아. 그리고는 여유로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걸 좀 하면서 살 테니까요. 네.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면 그것도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저희가 돈을 좀 벌 때 네. 항상 시간이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면은 각종 대소사는 빠지기 일쑤고 맞아. 나 시간이 없어 맞아.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았는데 맞아. 그거는 잘 사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관계가 건강하고 좋을 때, 돈과 시간과 관계가 좋을 때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음. 돈하고 시간이 있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 나 혼자야. 그러면 이것도 좀 재미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유로운 돈, 두 번째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좀 알아요. 잘 살려면 돈과 조금 시간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를 아는데 이 세 개를 다 가지려고 해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잘 사는 인생이 되니까. 네, 맞아요. 돈은 왜냐면 우리가 모아서 한꺼번에 빵 생기는 게 아니고 한 달 한 달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지. 계속 돈이 있다, 좀 더 쓰고 나면 없다, 있다, 없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좀 여유 좀 가지고 휴가 가고 이런 거죠. 근데 이 세 개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면 계속 추구가 안 되고 잘 사는 인생이 같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돈을 먼저 모아야 된다. 네. 이 순서가 있는데 여유로운 돈을 먼저 모으고 그 다음은 여유로운 시간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돈이 여유로우면 여유로운 시간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돼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모을 때는 이 두 번째, 세 번째인 여유로운 시간과 좋은 관계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돼요. 하기서 그렇죠. 여유로운 시간과 좋은 관계, 좋은 관계라는 거는 일단은 만나야 되고, 만나면 얘기를 하면서 뭐를 먹어야 되고,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싶은 거는 보통의 회사원들은 그 여유로운 시간에 집에 소파에 붙어 있고 싶기도 하겠지만,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죠. 뭔가 소일거리 돈을 쓰고 싶잖아요. 휴가라던가 뭐 주말이라던가 뭐 저녁 시간 이럴 때 여유로운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돈이 따라가죠. 예, 그러면은 1번이 평생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2번, 3번을 하기 위해서는 그 1번, 여유로운 돈을 모을 때까지는 2번, 3번을 포기해라. 네. 그런 얘기인가요? 네. 1번 여유로운 돈이 어느 정도 여유로운 돈이 되면 두 번째인 여유로운 시간은 따라와요. 이 돈을 시간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파이어족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뭐 계속 끝도 없이 돈 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잘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추구하는 삶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으로 봤을 때 1번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2번 여유로운 시간. 요거는 뭘까요? 뭘 해야 잘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로우려면 여유로운 돈으로는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이 여유로운 시간을 내가 나의 삶,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살면 돼요. 그럴 자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사는데 그냥 살아도 되지만 우리가 잘 사는 인생으로 살려면 무언가를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도전을 하거나 트라이를 할 때 그 과정을
기록을 하면 훨씬 더 좋아요. 아, 맞아요. 이게 그 호모데우스였었나요? 그 책에 보면 지금의 세상은 데이터 세계관이다. 네. 그래서 뭔가의 행동을 했으면 무조건 SNS에 기록하고 공유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네요.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도전하는 그 어떤 것이 결과가 실패든 결과가 성공이든 사실 상관없이 그 과정을 기록하고 SNS에 공유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반복을 하면 그 사람의 퍼스널 브랜딩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돈을 모을 때는 돈을 많이 못 쓰잖아요. 그렇죠. 저는 소비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약간의 이제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나 막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좀 나도 힘들어. 나도 같이 너처럼 이렇게 소비를 그랬었어. 절약하고 있어. 이런 내용을 쓴 글들을 보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님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현실을 기록하면 그게 또 네. 누군가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기록과 공유들이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요것이 점점 작은 어떤 성공으로 되돌아오게 돼요. 어떻게 되돌아오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직 뭐 큰 성공이 아니고 블로그라던가 유튜브에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제 입장에서 많습니다. 많아요. 왜냐면 요즘 막 100만, 몇만 맞아요. 이게 너무나 쉽게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비춰져서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누군가가 그 5천 명이 내 얘기를 집중하고 구독을 해준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5천 명 앞에서 얘기를 하는 일이 잘 없잖아요. 없죠. 네, 없어요. 맞아요. 500명도 없죠. 그러니까 뭐 100만 막 이렇게 그런 사람만 봐서 맥이 빠지는 거지.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랑 그 수랑 그렇게 상관없이 어느 정도 퍼스널 브랜딩이 완성이 되면 TV나 출판사 연락이 많이 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일종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여유로운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고 나는 그 나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기록하고 공유했을 뿐인데 퍼스널 브랜딩이 만들어지고 그게 작은 성공으로 되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부터는 인생이 좀 약간 물 흐르듯이 천천히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가요? 네. 내가 만날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멘토나 혹은 TV에서만 볼 거라고 생각했던 셀럽이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들이 생겨요. 네, 맞아요. 네. 재밌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혹은 친한 친구들도 저를 점점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은 존경도 해요. 그쵸. 네, 그리고 자꾸 굉장히 상담을 하려고 그러죠? 네, 존중해주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이게 선순환으로 다시 돈이 더 여유로워지고 시간이 좀 더 여유로운데 더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되고 관계는 더 좋아지고 이래서 궁극적으로 이 삶을 보면 아,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돈을 처음에 좀 여유로운 돈을 모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여유로운 시간을 부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유로운 시간에는 반드시 퍼스널 브랜딩에 초점을 맞춰놔야겠네요. 그러면은 훨씬 더 좋아요. 우리가 사실 파이어족이 조기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을 뭐를 할 거야? 그 긴 시간 동안 뭐하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답을 못하는 예비 파이어족 분들이 의외로 조금 많으세요. 근데 할 게 많아요. 많아요. 할 게 많아요. 백수가 과로 산다고 진짜 내가 그 말을 요즘 체험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하루에 진짜 24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SNS라든가 내가 뭔가를 하면 삶이 더 재밌어지고 흥미진진해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튀어나오고 이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내 삶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내가 전혀 몰랐던 분야의 사람들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내가 일했던 전문 분야? 네, 전문 분야. 그쪽 사람들하고만 소통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이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과도 소통이 맞아요.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재밌는 삶이 파이어족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드신가요?
파이어족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가슴에 사표를 품고 회사에 출근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잘 사는 것. 음, 오늘 얘기한 이 잘 사는 거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음. 첫 번째는 여유로운 돈. 음. 그리고 여유로운 돈을 모을 때까지는 두 번째, 세 번째를 잠시 미뤄둬야 되는데 이 두 번째는 여유로운 시간과 세 번째는 좋은 관계네요. 네. 이 여유로운 돈이 생겨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게 되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게 다시 여유로운 돈으로 돌아오고 또 시간이 되고 좋은 관계를 또 맺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이게 좋은 삶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죠. 네. 이 세 가지는 지금 파이어족이 되신 분들도 좀 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파이어족 준비하는 예비 파이어족 여러분들도 유념을 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재미난 일은 없겠죠. 맞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